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앞니 임플란트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희망편 정도? 임플란트 희망편. 우리가 이제 일반 치과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일반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앞니 임플란트 하면 그냥 똑같이 앞니 임플란트 뭐 어쩌고 이런 게 떠올릴 텐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는 신미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신미성. 그 신미성에는 잇몸의 신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치아의 신미성도 있을 거예요. 잇몸의 신미성이라는 건 치과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앞니를 임플란트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임플란트 하면 잇몸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가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잇몸의 신미성은 주변 치아의 잇몸과 비슷한 높이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치아는 당연히 주변 치아와 비교했을 때 크게 티가 나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심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인 기능성이라는 거는 치아의 기능이 이제 물고 뜯고 씹고 이런 기능이잖아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심미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 전에 기능적인 부분이 먼저 우선시 되겠지만, 앞니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심미성이 좀 더 우선시가 되겠죠. 근데 앞니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임플란트는 뼈에다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미성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잇몸의 신미성, 즉 치아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뼈에 심는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 뼈의 상태가 어떤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과거에 크라운을 하셨었는데 이게 부러지고 치아 속에 뿌리도 균열이 있어서 이걸 살릴 수는 없고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쪼개져서 힘을 받아서 쪼개지거나 이랬을 때는 속의 뼈는 괜찮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희망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케이스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임플란트를 뼈에 심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치아만 상한 경우에는 뼈는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면 심미적인 부분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가 빠지는 원인이 이처럼 이가 부러지고 뼈는 잘 유지된 상태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치주염이 진행돼서 잇몸뼈가 녹으면 일단 녹은 뼈를 먼저 만들어줘야 심미적인 잇몸의 신미성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딱 봤을 때 굳이 말하자면 절망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희망편에 대한 케이스를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절망편에 대한 케이스를, 어떻게 절망 속에서 한떨기 꽃을 피울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빠진 상태에서 앞니만 잘 찍었습니다. 보시면 잇몸 라인은 이와 같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을 받아서 이제 이가 깨지고 뿌리에도 균열이 가 있는 상태여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위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게 좀 사진이 너무 입천장 쪽으로 각도가 틀어졌는데, 어쨌거나 입술 쪽에 뼈가 있고 안쪽에 뼈가 있으면 임플란트는 가급적이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심는 게 심미적으로는 만들기가 좀 유리합니다. 입술 쪽에 어느 정도 조직이 있어야 더 흡수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5년, 10년이 지나도 잇몸이 내려가지 않고 장기간 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처음에 심었을 땐 괜찮았는데 시간이 한 3년, 5년, 7년 이렇게 지나면서 잇몸이 쭉 올라가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임플란트가 갑자기 길어지고 임플란트 속에 금속이 드러나고 앞니가 심미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미적으로 실패를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뼈가 괜찮고 했던 케이스에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은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나 혹은 임플란트의 경사가 아무래도 안쪽에 들어가게 식립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바깥쪽으로 뻗게끔 경사가 됐든지 이럴 때 시간이 지나면서 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림을 굳이 그려보면 치아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머리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입천장이 뼈가 있고 입술 쪽에는 아주 얇은 뼈가 남아 있습니다. 이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예를 들어 뿌리가 있던 방향으로 이렇게 심게 되면 임플란트 머리랑 뿌리가 있던 예를 들어 이 위치에 심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임플란트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만큼 공간이 생기고 얇은 뼈, 그다음에 잇몸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이만큼의 두께의 조직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심으면서 경사 계산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심었다, 더 입술 쪽으로 뻗게 임플란트를 심었다라고 하면 이
조직이 더 얇아져요. 남아있는 게. 그러면 얇은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축이 될 수밖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잇몸이 쭉 위로 올라가면서 치아가 더 길어 보이고 입 안에 부품, 검은색 부품들이 보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아이디얼하게 임플란트를 심는다라고 하면 뿌리가 이렇게 있고 잇몸뼈가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여기에 조직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사의 구멍은 입천장 쪽으로 나오면서 임플란트를 뭐 뺐다 풀었다 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심는 거를 보통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심고 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식의 앞니의 이제 식립 각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입술 쪽으로 조직의 양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신미성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 임플란트 희망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의할 게,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식립 각도, 이 두 개만 잘 신경 쓰면 심리적으로는 크게 막 무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앞니 같은 경우는 희망편 케이스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당일날 뿌리 남아있던 걸 빼고 임플란트를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각도로 심고, 앞니 같은 경우는 또 뼈이식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앞니는 뼈이식은 거의 100%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가 빠지게 되면 앞니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있고 얇은 입술 쪽에 뼈가 있고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뿌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뿌리를 빼게 되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는 뿌리 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4.0mm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이렇게 심게 되면 뿌리를 뺀 여기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공간이 반드시 생겨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는 아까 이런 식으로 좀 안쪽으로 이렇게 심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술 쪽에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이 갭이 커지거든요. 이 갭을 반드시 메워줘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뼈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 생기는 갭, 이 갭은 반드시 메워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갭을 메우고 안 메우고에 따라서 이 잇몸의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 갭은 그래서 반드시 메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해서는 반드시 100% 이런 말 절대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는 항상 확률이라서, 프로의 확률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명을 시술했는데 1명이 걸린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게 의료거든요. 그래서 의료에서는 확률은 무의미한데, 임플란트 뼈이식 같은 경우는 100%, 거의 100, 거의가 아니구나. 입버릇처럼 돼가지고 항상 거의 뭐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니 임플란트는 반드시 100% 뼈이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니에 대해서는 뼈이식은 장기적인 신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잇몸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니는 100% 뼈이식이 필요하고요. 난이도 있는 뼈이식은 아닙니다. 그냥 이 갭을 채워주는 거라서, 혹은 뭐 이쪽에 뼈가 너무 얇으면 잇몸을 살짝 들어 올리고 여기다 뼈를 추가로 넣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희망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갭을 채우는 정도의 뼈이식만 하면 되니까, 그게 어떤 게 됐건 앞니는 뼈이식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뼈가 새어나오지 않게끔 조직 스폰지 같은 걸 넣고 이제 꼬맨 모습이에요. 이건 위에서 바라본 건데요. 뼈를 먼저 갭에 넣고 조직 스폰지를 넣고 X자 형태로 이렇게 꼬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는 동안 이제 임플란트도 고정이 잘 나온 경우에는 앞니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임시 치아를 연결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뿌리가 너무 커서 이 갭이 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이를 연결을 했을 때 힘을 받아서 임플란트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력이 생각보다 충분치가 않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넣어놓고 뺐다 꼈다 하는 조그만 틀니나 아니면 옆에 치아에 붙여가지고 일단은 빠진 채로 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려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임플란트를 심고 즉시 본을 뜯거나 미리 준비하거나 해서 임시치아를 끼워 넣는 게 잇몸이 치유되고 모양이 예쁘게 아무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에 바로 이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틀니나 혹은 옆치아에 뭐 접착제 같은 걸로 붙여서 치아로 가리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임시로 넣고 대략 이 케이스는 한 2달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임플란트랑 뼈랑 굳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랑 뼈랑 잘 굳은 상태를 확인하고 이와 같이 본을 떠서 임시치아를 먼저 넣었어요. 잇몸 높이 보면 이거보다 오히려 내려갔죠. 이런 케이스는 오히려 좋죠. 잇몸이 올라가 있는 걸 끌어내리는 거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내려온 걸 올리는 거는 조금만 뚱뚱하게 만들면 금방 라인이 잡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임시치아를 넣었고요. 위쪽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고 임플란트는 이 위치에 들어와 있죠. 최대한 안쪽에 붙여가지고 입술 쪽에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술 쪽에 뼈나 혹은 잇몸의 두께가 충분히 확보돼야
이게 이제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거든요. 임플란트 심고 뭐 1, 2년 예뻐지게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게 제가 환자라고 생각해도 치과 가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시간을 그렇게 써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1, 2년 있다 뭔가 탈이 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오랫동안 이 결과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 위에 조직의 양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심어서 이와 같이 임시치아를 넣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치아를 바꿔서 넣은 모습입니다. 최종 치아는 이제 지르코니아 세라믹 크라운으로 제작을 했고, 잇몸 라인은 임시치아 상에서 아까 임시치아는 좀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치아 형태를 좀 조정해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어 놨고요. 임플란트는 중간에 이제 중간 부품이 있고, 중간 부품 위에다가 지르코니아로 이제 치아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본을 뜨지는 않고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스캔하는 것도, 구강 스캐너도 이제 조금씩 많이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이제 이 영상을 치과 의사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치과 의사 커뮤니티에 보면 러버 인상제에 대해서 아직도 러버가 필요한 경우에 러버가 최고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버 인상을 체득하고 이거를 스톤을 붓고 그다음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모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일단은 구강 내에 있는 치아의 형태를 모형으로 복제하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스텝이 너무 많아요. 러버로 인상 뜨고 이거를 기다렸다가, 러버도 탄성 회복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모델을 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고, 스톤도 정확한 혼수비를 지켜야 되잖아요. 정확한 혼수비를 지키는데 과연 이게 요즘에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세대에서 과연 초경석고에 정확한 혼수비를 지켜서 제작하는 기공소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매몰제는 당연히 이제 팽창이랑 이런 거 관련이 있으니까 매몰제의 혼수비는 정말 칼같이 지키는 편이긴 할 테지만, 이 초경석고의 혼수비를 정확히 지킬까? 물론 이제 많은 기공사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느끼면 안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생길 수 있고, 모형을 만들고 또 이걸 굳이 또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스캔을 또 하잖아요. 모델 스캔을. 물론 모형을 모델 스캔을 하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구강 내 형태가 모형까지 가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오차가 쌓일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구강 내의 상태와 이 모형이 두 개를 겹쳐보면 과연 진짜 정확할까 생각하면, 저는 그냥 구강 스캔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스캔을 한 게 오히려 정확도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요즘에는 거의 지르코니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지털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모니터에 띄울 수 있는 환자의 치아 스캔 파일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모델 스캔까지 해서 얻느냐, 그냥 다이렉트로 구강 스캔해서 바로 찍느냐. 요즘 스캐너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스캔하는 게 정확도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스캐너의 정확도에 대해서 의심은 이제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연치아 본 뜰 때 마진이 블리딩이 있어서 스캔이 안 되네 그러는데, 러버로 본을 뜨는데 지대치 주변에 피가 나면 러버는 과연 그게 잘 떠질까요? 러버로 본 뜬 지대치 주변에 블리딩이 있는 상태에서 모형을 떴을 때 그걸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해 보면 여러분이 프랩한 라인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워져 있어요. 블리딩이 있으면 러버를 쓰건 뭘 쓰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자연치아 보철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블리딩이 없이 깨끗한 상태의 지대치를 본을 뜨건 스캔을 하건 해야 될 텐데, 동일한 상황이면 전 스캔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볼까 싶은 치과의사분들을 위한 간단한 코멘트였고요. 현재 스캔을 하고 이와 같이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정확한 위치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이거는 비교적 이제 앞니 임플란트지만 따로 뭔가 과정이 들어간 건 아니고 심플하게 끝낼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희망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기, 물론 그 전에 0번은 발치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기가 되겠네요. 주변에 치아들이나 조직들이 안 다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충분히 기다린 후에 보통 2달이나 3달 정도를 기다리겠죠. 임시치아를 넣어서 잇몸 모양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괜찮으면 그대로 스캔해서 최종 치아로 바꿔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플란트 보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케이스에 집중을 하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나마 주의가 좀 덜 필요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주의가 좀 더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